오늘 해가 좋아가지고 이 거미란이 아무리 찍어도 제대로 안 나왔는데 오늘 해가 좋아서 거미란이 어떻게 생겼는지 제대로 나오네. 진짜 꽃이 가장자리는 하얗고 가운데는 색깔이 있고 이런데 이렇게 이파리가 없이, 그리고 옆에 꽃대가 또 나왔어. 계속 하세요. 예? 혼자? 나무에 이렇게 부작이 되어 있고, 사장님 혼자 바빠요. 또 찍으라고 해놓고. 얘가 핀지 3개월이 넘었어요. 뿅, 예, 뿅. 뿅 나타났습니다. 저희도 이제 거미난을 사실은 처음 접해본 건데, 이제 흥난원에서 얘가 거의 피어 있는 상태로 이제 하나가 먼저 피어서 가져왔는데, 이 상태로 이렇게 꽃이 원래 이렇게 많이 오래 가는 건지, 밑에도 또 있어. 그 다음에 우리가 온도를 너무 낮게 관리해서 약간 휴면의 단계에 있기 때문에 꽃이 오래 가는 건지 솔직히 모릅니다. 그래서 두 가지 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꽃대가 또 나오는 거 보면은 그렇게까지 꽃대가, 휴면까지는 아닌 것 같아. 꽃대가 이렇게 또 2차 꽃대가 나오는 거 보니까 거미난이 온도 저항성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생각보다 꽃이 오래 갑니다.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탑그린 꽃 품절. 탑그릴에 관해서는 요 정도까지는 이제 물건이 있는데, 이 정도의 물건은 여러분들 이제 저희가 이제 몇 개 남았는데 이거는 오시는 분들한테 드리고, 요거 정도면은 이제 부러집니다. 이 또 이렇게 저희가 하다 보니까 특징이 다른 거보다는 꽃대가 두꺼운 대신에 좀 릴렉스하지 않다고 그럴까요? 아무튼 좀 딱딱해서 부러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개를 시키면은 이렇게 꽃대가 밑에 물린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중간 거, 이 정도만 해더라도 요 정도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이거 지금 2대짜리는 랜덤입니다. 거의 2대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자, 50개 중에 하나 안 나와요. 파표도 50개 중에보다는 그 정도보다는 많지. 근데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이 이 2개짜리를 이제 주로 골라 가시니까 이제 그런 거가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요거 마저 말씀드릴게요. 주문이 저희가 주문 받아가지고 보내드려야 될 게 사실은 이틀 동안 준비해가지고 한 250개 정도 보내드렸어요. 이제 하루에 그렇게 많은 양을 저희도 처음 쌌지만, 싸고 나니까 다 몸살 몸져 넣고 그냥 헬렐레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 이후에 우리가 보내드려야지 되는데 못 보내드린 게 한 600여 개 되고, 문자가 들어와 있는 것도 거의 최소한 300여 개는 돼요. 그래서 지금 품절됐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되는지 말해야지 되는지도 솔직히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건은 있어요. 네네, 물건은 있는데 이 작은 물건이 있는 것이지, 봄에 필 물건들이 많이 있는 것이지, 이렇게 있는 것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유념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계좌번호를 왜 안 알려주냐라고 그러는데, 계좌번호를 알려주시면은 드리면은 과거 거래하지 않았던 분들이 그냥 돈부터 집어넣어 버리면은 저희가 그거 품절입니다, 뭐 이렇게 또 2차로 이렇게 불편한 대화를 해야지 돼서, 그래도 저희가 감으로 나름 이렇게 좀 체크를 하는 중인데도 가부족이 항상 생깁니다. 저희 시스템 자체가 뭐 네이버라든가 이런 데서 하나를 주문하면은 재고 관리가 탁탁 되는 농산물이라서 또 그게 잘 안 돼요. 그런 상황이 아니고, 그리고 대기 중인 분도 정확한 숫자가 우리가 체크가 안 돼요. 그래서 꼭 이것만을 주문한 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주문을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택배 작업을 하기 전에, 그때는 이제 그 엑셀로 해서 수량이 체크가 되는데, 그 전에는 수량이 체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심지어는
10개 달라 그러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리고 아. 싸고 있는 중에 전화하셔가지고 추가해달라고 그러시니까 음, 그게 좀 어렵습니다. 그게. 그리고 요즘 날씨가 너무 추워요. 이때쯤에는 12월 달에 우리가 추웠는데 12월 달이 추우면은 1월 달은 좀 덜 추웠는데 올해는 저희가 그래서 어제도 스티로폼에 해서 한 20여 개 보냈어요. 그러면 오늘 온도가 12도인데 강원도 지역은 영하 15도라고. 그런데도 이제 보냈어요. 왜? 이제 밀리고 좀 저희가 누락되고 그런 것들은 스티로폼에 이렇게 보내드리는데 스티로폼에다가 이렇게 호접 이거를 보내드리면은 스티로폴 상자값만 3,000원이에요. 3,000원. 5,000원이라니까요. 아, 5,000원이에요? 예. 예, 예. 그래서 큰 것들은 택배비가 이제, 3,000원이고. 예. 그래서 정말로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최초의 원래 농가나 저희나 소비자들은 모르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리하게 보내드리는 것은 또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조금 기다려 주시고 다음 주도 날씨가 어떻게 될여야 있다. 최소한 3일 정도는 날씨가 풀려야 택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우체국이 바로 앞에 있어서 어제도 스티로폼 해가지고 6시 10분 전에 갖다 드렸어요. 왜? 조금이라도 따뜻한데 우리 집에 있으려고 마감하기 직전에 갖다 드린다. 그래서 어찌됐든 하자가 생기면 저희가 책임을 지지만은 서로 그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니까 그러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은 뭐 하루에 뭐 문자가 500개 오네 1000개 오니 이거는 그나마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럴 수도 있다. 경험을 해봤잖아요. 과거 추석 때. 근데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곳이 뭐냐면은 2월 중순경에서 3월달 이때는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꽃을 사야지 되겠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물건을 영상에 올렸을 때 하루에 문자가 10,000개 오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벌금 되면서 문자 답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지금. 저희가 이 시스템을 처음 가보는 거기 때문에 작년에 5월 거의 어버이날 때부터 우리가 시작했기 때문에 2월 중순경부터 특히 3월달 한 달 4월달까지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에 대비해서 나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은 꽃을 지금은 안 사야지다고 생각하고 있는데도 하루에 문자가 1000개 온다라는 거는 저희 플랫폼이 나름 소비자에게나 생산자에게나 상당히 소중한 플랫폼이고 중간 유통 마진을 줄이는 게 무조건 최고의 선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세월농부는 남들보다 기존에 유통을 하시는 분들보다 제가 먼저 가격을 떨구고 낮게 판매하고 그런 거는 하지 않을 거예요. 왜? 그분들한테도 시간을 드려야지 되고 제가 그분들한테도 이렇게 적이냐 아니냐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함께 다 나눠야지 되고 어려울 때이니까 다 잘 되는 와중에 우리가 어떻게 경쟁력을 갖춰가고 신선한 물건을 아주 빠르고 신속 정확하게 배송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혹 고객분들 중에서 물건이 다른 업체랑 이렇게 비교도 해요. 근데 여러분들 저는 정말 말씀드리지만 이걸로 인한 소득이 90%일지라도 저는 이런 것들이 판매가 목적이 아닌 소비 확대가 목적이라는 그런 초심은 바뀌지 않을 거예요. 근데 간혹 이온나노네는 물건이 어떻고 우리는 어떻다라고 이렇게 비교를 하시는 분이 계셔요. 근데 그게 별거 아닌 것처럼 비교를 하시지만은 이온나노 입장에서도 불편할 수 있고 제 입장에서도 불편해요. 그래서 그저께 이온나노에서 한 거는 좋았는데 우리 거는 왜 안 좋느냐 라고 그러니까 저를 디스하고 그 물건에 관해서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라 여타의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는 정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온나노 그 이중길 사장님 그 아버님은 내가 우리 업계에서 우리 난계에서 제가 정말로 존경하는 정말로 존경스러운
분 중에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분이에요. 그리고 청이, 그 자제분 청이는 저랑 어려울 때 남들은 다 자기 일을 할 때 난재배자 협회 전시하고 할 때도 밤새면서 새벽에 그잖아요. 돈 일체 협회 활동은 일체 내비용 쓰는 거잖아요. 많이 썼어요, 돈. 예, 몇 천만 원씩. 저도 그렇게 하다가 저는 아직도 그 주변에 언저리에 있는 거고, 이온 난 농장은 어려워요, 거기. 왜냐하면은 너무 이 공익적인 역할을 많이 했잖아요. 이온 난 농장은 전체 우리 난개를 위해서 정말로. 그러니까 그 정도면은 농림부가 아니라 경기도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그런 업체는 살려서 하나의 모델링으로 가는 어떤 힐링의 공간으로 가져야지 되는, 정말 세계에서 내놓을 만한 우리의 것으로 이렇게 발전시켜야지 되는 곳이에요. 근데 그런 원대한 꿈을 가지신 분들은 가정이 너무 힘들잖아요. 거기는 저랑 달라요. 저는 정말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요. 저는 정말 우리 집사람, 우리 PD 셋이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요. 물건을 사오더라도 한 톨 두 톨 안 사와요. 저는 한 차 단위로 사오잖아요. 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와서 보면은 왜 옛날에 있었던 거 그거는 혹시 뭐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농장에 많아요.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재고가 나든 죽든 신경을 못 쓰고 있어요. 왜? 저희는 큰 틀에서 가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저희 농장에 사왔던 물건 중에 재고가 왜 30% 안 나겠어요? 30%는 기본 나 있다고요. 근데 이제 좀 길러야지 되는데, 저는 또 그런 기른 여건이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어찌됐든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이온 난원하고 저희하고는 가족 같은 거고 진짜 친동생처럼 이렇게 멀리 있지만은, 이렇게 어려웠을 때 함께하고 함께 잘 돼야지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인데, 일부 그런 정말 못된 사람이 있어요. 그잖아요. 남하고 비교하면 그거 기분 나쁘잖아요. 저도 다 망했었다고요, 난에. 예? 이온 나노는 1%가 아니라 10% 안에 들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난을 하는 거예요. 저는 30% 안에 들었기 때문에 망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에 발버둥을 치고 있는 분들이니까 조금 어렵더라도 이 터널을 지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 기분 좋게 이거 한 4, 5년씩 기른 거면은 한 5만 원씩에 사도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자라는 게 저의 처음이자 마지막 목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고 날씨가 꽃도 농산물이고, 그 마트 가가지고 어제 상추 1,000원에 샀는데 오늘 왜 2,000원이냐고 안 따지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꽃도 사실 연말연시는 꽃이 1년 중에 다 이렇게 수요처가 있지만, 나는 연말연시에 인사이동 때 이렇게 또는 새해 근하신년 또 구정 때 이렇게 선물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1년 중에 꽃이 제일 비쌀 때가 지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자연계야 말씀드리는데, 자연계야를 하면 언제 꽃이 피냐면은 빨라야 2월 초에서 2월 중순경에 펴요. 그러면은 자연계야는 글자 그대로 너나 할 것 없이 다 하니까 2월 중순경 되면 꽃값이 1년 중에 가장 꽃값이 안 좋을 때예요. 근데 얘네들은 지금 이 정도로 된 애들은 7월달 8월달 에어컨 시설에서, 대관령이든지 에어컨실에서 조언을 넣지 않으면은 피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호접란을 보시는 것들은 비용이 딴 때보다 500원, 1,000원 더 발생한 것들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정도로 피면은 지금 시세보다 다 2배, 뭐 비쌀 때는 3배도 더 높게 거래되는데, 지금 거의 반토막이 아니라 그 이하로 떨어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나마 엊그저께 연말연시에서 가격이 또 갑자기 폭등돼 가지고 제가 11,000원을 어느 분이 해가지고 또 갈라갔더니
엄청 비싸졌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이제 내가 농장이 아닌데도 나는 사야 되니까 솔직히 싸게 사와서 여러분들한테 공급하면은 좋은데 가격이 비싸졌대요. 그러면 저는 못 사오잖아요, 싸게. 그런데도 마음이 좋았어요. 왜? 조금 그동안에 너무 안 줬던 게 회복이 되니까 이게 진짜요. 이게 500원, 1000원이 몇만 개씩 파는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돈인지 몰라요. 그걸 가지고 1년을 버티고 사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사주시는 거에 관련해서 제가 잔소리가 아니라 고맙다는 말씀, 여러분들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저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딸하고도 오늘 아침에 야, 이제는 마감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더 이상 없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주문해 주시는 거 그래도 한번 우리가 좀 최대한 빨리 피우더라도 해서 마감은 하지 말자라고 우리 PD가 그래서 지금은 마감은 안 하고 있는데, 얘에 관련해서는 준 마감 상태입니다. 지금 정도 주문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보다도 안 되는 더 어린 것을 받아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협박이 아니라 이거는 팩트예요. 팩트. 어쩔 수 없이 이게 따뜻해. 나도 얘가 이렇게 가려고 그러면은 또 한 달 정도 걸려요. 한 달 정도. 그만큼 난이 좋은 이유가 천천히 핍니다. 천천히 피기 때문에 올해도 가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잠깐 소두가 길었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거. 요거 대신에 팩트만 간단하게. 날씨가 너무 춥잖아요. 지금 말도 못하게 춥잖아요. 근데 포켓러브가 저 포켓러브가 이렇게 얼은 것 같은데 그럴 리는 없다. 실내에 있었다 그러는데 보니까 그 베란다에서 낮에 내놓고 환기를 시킨다고 문을 열면은 바람이 직접 닿으면은 요즘은 얼읍니다. 자, 오늘 같은 날씨 외기 온도가 햇볕이 나면은 포근한 것 같은데 상관없어요. 햇볕만 나가지고. 근데 햇볕이 나더라도 얘가 바람이 불면은 체감 온도가 발생하잖아요. 지금 온도가 예를 들어서 영상 5도야. 근데 바람이 부는데 이거 한 10초만 하면은 꽃이 냉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바람이라는 거는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호접란 지금은 잠깐이라도 자동차 여기서 5m, 10m 타더라도 꼭 비닐이나 신문지로 마르셔서 하셔야지 된다. 그 다음에 이렇게 피지 않는 애는 괜찮아요. 그나마 피지 않는 애는 괜찮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호접 말고 다른 꽃도 똑같아요. 네, 마찬가지. 그래서 베란다에서 환기는 문을 열어주는 거는 필요로 하지만은 바람이 직접 닿으면은 냉을 입는다. 그거 조심하셔야지 돼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겨울 관리는 자,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호접란에 관해서 겨울 관리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은 실내에 있어야지 돼요. 그러면 실내에 있어야지 되는데 기왕이면 빛은 많아야죠. 무조건 많아야 되죠. 근데 부족해요. 그래서 LED 등을 설치할 수 있으면 좋아. 이거 25,000원이면 꽤 좋은 거 사요. LED 값이 많이 저렴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꽃을 좋아하시는 분이라고 그러면 이제는 실내에서 빛을 줘야지 된다. 이 빛도 LED 등을 밤에 켜주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낮에 켜줘서 LED 등을 해서 보강을 해주는 게 의미가 있다. 그 다음에 실내라고 하면은 습도가 생각보다 30도, 40도도 안 됩니다. 베란다는 심지어 30도, 20도 그래요. 20%. 그러면은 습도가 낮다라는 얘기는 공기 중에 우리가 스프레이를 해주면은 금방 또 마릅니다. 그래서 스프레이 해주면 꽃에다 직접 따지 않게 잎에다 스프레이 해주는 거는 뭐예요? 스프레이는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괜찮다. 그죠? 그러면은 건조하고 조금 바람이 통하면은 잘 마릅니다. 그래서 꽃이 있는 아이들은 실내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물도 충분히 주시는 게 맞습니다. 자, 오늘 내일 물 줬는데 얘 햇빛 보라고 베란다에 놔두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곤란하다. 그래서 제 설명이 배치될 수가 있지만 이건 호접란에 관해서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죠? 꽃이 피고 있을 때는 실내에다 해야지 되는데 물 안 말리고 해야지 된다. 그리고 물 줬으면 선풍기를 틀어서라도 좀 위에 부분이라도 말려주시면 곰팡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방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호접란을 따로 말씀드리냐면은 모든 분들이 가정에 호접란 한두 개는 있지만 호접란은 워낙 온도에 민감하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겨울 관리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물은 기본적으로 꽃이 아주 펴 있는 상태가 아니면은 베란다에서는 특히 베란다에 있으면 물은 정말 주시면 안 돼요. 정말 주시면 안 돼요. 자, 첫 번째 물을 주시면 정말 안 된다. 꼭 그죠? 자, 물이라는 거는 필요로 하지만은 착생식물 특히 다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육식물도 물을 정말 안 주셨다. 그래서 곧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아요. 얘네들이 물을 안 주면은 견디는 능력이 아주 탁월합니다. 그거에 관해서는 제가 나중에 따로 설명을 할 테니까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물을 주지 않으셔야지 된다. 1월 말까지는 정말 눈 딱 감고 죽으면 죽더라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자 생길 가능성이 줄어든다. 자, 두 번째 비료 안 주셔야지 된다. 비료 이런 것들은 안 주셔야지 된다. 그거 물비료도 안 돼요? 네, 물비료 특히 안 돼요. 그 다음에 꼭 주신다고 그러면은 오스모코트라든가 그런 알비료는 주셔도 돼. 왜냐면은 알비료는 줘도 흡수가 안 돼요. 왜? 물을 안 주면 흡수가 안 돼요. 이해 가셔야 되니까 줘도 된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은 주고 싶어서 줬잖아요. 근데 식물은 받아 먹질 못해요. 왜? 용탈이라고 비료가 흡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료도 아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많은 분들이 분갈이를 하세요. 받으면은 자꾸 분갈이를 못해서 안달이 났는데 꽃에 뭐 해주고 싶어서 예. 안 돼요 다. 분갈이 하지 마세요. 자, 이 세 개의 공통점이 다 꽃에 뭐 해주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자, 분갈이 제가 말씀드렸죠. 12월 21일 동지 때 온도가 꺾였잖아요. 그죠? 이거는 온도가 아니라 얘는 빛이잖아요. 빛이 하루하루가 이제 많아져요. 식물은 느끼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온도 2월 한 1일 정도 되면은 2월 초만 되면은 이 온도도 이제 올라가기 평균 온도 개념입니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하지만은 이거를 평균으로 치면은 완만하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빛도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고 그죠? 이걸 정배열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 말고 두 개 그죠? 두 가지 거가 다. 그 다음에는 이제 3월 되면은 뭐가 또 바뀌어요? 그동안에 못했던 환기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3월 달부터는 그냥 특별히 신경하지 않아도 저절로 잘 자란다. 지금은 신경을 써도 안 되는 게 아니라 신경을 쓰면은 안 되는 시점이다. 신경 썼다가 죽는 거죠. 그래서 좋아하는 방식을 달리 하셔야지 된다. 자, 그러면은 제일 문제가 이러는 와중에도 온도가 문제잖아요. 베란다에 내가 물건이 있는데 한두 개면 호접란은 방으로 들어오면 되는데 방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면은 물 안 주고 그러면은 저온에도 그렇게 적응하는 능력이 이제 저절로 하드닝이라고 해서 생기는데 이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오늘 날씨가 춥다 그러면은 보통 밤 9시부터 사실은 3시 그죠? 까지는 내려가는 정도고 3시부터는 6시까지는 거의 내려가서 이 온도가 최저점이에요. 최저점. 자, 그러면은 이 최저점의 온도를 높여주는 의미가 제일 중요해요. 9시에서 3시까지는 그래도 식물이 견딘다. 예를 들어서 뭐 5도다. 그러면
식물들 물만 안 주면 엔간한 것들은 다 견뎌요. 며칠 5도 나는 거는. 근데 5도보다 더 가가지고 가장자리는 언다든가 얼 정도라든가 이랬을 때도 잠깐 얼면은 다시 회복이 돼요. 여러분들 배추를 생각해 보세요. 배추. 밭에 있는 배추는 영하 4도까지 걔네들이 월동이 안 돼요. 된설이 오면은 다 해요. 근데 이렇게 이파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영하 4도가 되면은 농부들이 이걸 배추를 마지막이라 그래서 된설이 오기 전에 이렇게 된설이 한번 맞고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그 수확을 하는데 이렇게 추위에 노출돼야 또 배추도 맛있고. 근데 겉에 있는 거가 영하 4도면은 이게 수분이 있어서 얼어요. 그래가지고 얼어가지고 그러면 얘는 띄어내고 죽은 줄 알았는데 밑에 뿌리가 따뜻하게 지금 내리고 있으니까 어떻게 다시 힘을 해서 올라가서 어떻게 얼었던 거가 싹 회복이 된다고요. 분명히 얼었는데 회복이 돼요. 그는 식물한테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우리 난이나 다육들도 그런 그 회복 능력이 있으니까 장기간에 노출시키지 않으려면은 첫 번째 신문지 있죠. 신문지는 바람이 잘 들어가니까 이거보다는 더 좋은 게 포대기라고 그래야 되나요? 뭐라고 그러나요? 포대기라고 그래야 돼? 아니면은 그러니까 천이 맞겠네. 천 같은 걸로 이렇게 이거를 해주시는 게 좋고, 그거보다 더 좋은 거는 비닐 같은 거가 있으면은 비닐 같은 거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신문지라든가 천이라든가 비닐 같은 거나 그 어떤 것들이라도 어떻게 해요? 냉기를 마감한 줘도 좋다. 그 다음에 우리가 확장형이 아닌 베란다가 있는 데는 두 번째 베란다가 있는 데는 우리가 온도를 낮추려고 그러면은 밖에는 문을 열지만은 온도를 여기가 베란다예요. 그러면은 여기가 거실이에요. 거실. 그러면 거실 문을 12시경에 요만큼 열어 놓으세요. 요만큼. 그러면은 거실에는 사람이 기름값 좀 더 들지만은 사람이 없으니까 거실 온도가 내려가더라도 이 거실에 따뜻한 공기가 갈 거라고요. 환기도 되는 거죠. 예, 환기도 되고. 그러면은 그게 조금만 가서 별 효과가 없을 수가 있잖아요. 저쪽이 베란다가 멀다. 그러면 그 앞에다가 문을 요만큼 한 20cm 열어놓고 여기다가 뭐를 해요? 선풍기를 놓고 바람을 그쪽에다가 해요. 근데 밑으로 하는 거가 아니라 조금 이쪽으로 해서 거기다가 바람을 베란다로 이렇게 넣어 주시라고. 그러면은 좋죠.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은 전기 히터를 하나 정도 켜 주시면 됩니다. 근데 전기 히터도 우리 콘센트가 여기 안 보이는데 콘센트에 3kW짜리는 곤란합니다. 왜? 콘센트가 여러분들이 가정용 콘센트를 3kW짜리를 하루에 10시간 이상 키면은 콘센트가 녹아서 화재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그냥 그 시중에서 사시는 거는 2kg까지 가능합니다. 2kg까지.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쓰는 그 이렇게 동그란 히터가 500에서 800W예요. 800W. 이렇게 그것만 해주셔도 돼요. 예. 그거 하나면은 좋은데 요즘은 1단, 2단 해가지고 3kg짜리 이 온풍기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3kg짜리는 보통 1단이 있고 2단이 있어요. 그러면은 2단만 쓰세요. 1단만 쓰세요. 2단은. 저희도 여기 있는 게 3kg짜리가 있는데 저기 보이시죠? 저게 3kg짜리인데 반만 켜요. 이유가 저희가 켜보니까 콘센트가 녹아서 전기가 화재 위험이 있어서 저희는 3kg 전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3kg를 안 하고 1.5kg만 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온도 히터다. 센서 있는 걸로. 히터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래서 겨울에 요 추위만 지나가고 이 추위를 또 씩씩하게 견디는 애들은 또 나중에 뭐예요? 나중에 그 똑같은 물건이라도 베란다에서 월동한 애랑 거실에 들어와서 월동한 애라는 얘는 어떻게 해요?
차원이 달라요. 조금 이제 환경이 좋아지면 휴면을 벗어나면은 탄력을 사정없이 받습니다. 그렇게 견뎠던 어려움을 견뎠던 애들은 급반등을 합니다. 생육이. 그래서 작물한테 휴면은 필요로 합니다. 저희가 네. 저희 집에 탱크가 2개가 있거든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몇 킬로라고? 410kg인가? 강조간 350kg? 아무튼 네. 예. 탱크가 2대가 있어요. 우리 집에 원풍기 전기 요즘은 기름값이 조금 저렴해서 기름을 팡팡 튑니다. 이제 하루에 한 30만 원 돈 드는데 그 기름이 드는 거가 이렇게 기름 탱크 보면은 이렇게 내려가요. 막 쑥쑥 내려가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보시는 이런 이렇게 그 기름 옛날 난로 그게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탱크기 때문에 탱크입니다. 탱크. 저게 하루에 몇 시간씩 돈이죠? 16만 킬로라고 16만 킬로면은 엄청나게 아무튼 기름을 많이 먹는 거의 탱크 수준입니다. 탱크. 그래서 그래도 지금은 온도를 주셔야지 된다. 그래서 햇볕이 있으면 햇볕은 많이 줘라. 그죠? 물은 주지 말아라. 환기도 시켜야지 된다. 근데 환기도 저희가 하우스가 이렇게 있고 1중이 있고 2중이 있고 3중이 있어요. 비닐루가 이렇게 원래. 근데 이제 호접할 때는 이렇게 3중이 있어야지 되는데 1중, 2중만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막혀 있는데 여기를 천창을 1중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를 열어요. 여름에는 여기도 열지요. 그래서 바람이 이 따뜻한 온도가 밖으로 하게끔 이렇게 양쪽을 다 여는데 지금은 이렇게 열면 찬 공기가 직접 들어와가지고 큰일 납니다. 여러분도 그러니까 환기는 시키되 바람이 직접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저희가 어떤 식으로 여냐면은 여기를 열고 여기를 열면 바람이 쑥 빠져나가니까 여기를 여는 게 아니라 이쪽을 열어요. 여기를. 그러면은 여기서 바람이 따뜻한 공기는 밖으로 높은 데로 올라가니까 이렇게 해서 다시 내려와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바람이. 자, 이렇게 환기는 되지만 바람이 식물한테 직접 쬐면 안 된다. 자, 3가지죠. 3가지. 자, 3가지. 바람 불 땐 또 여시면 안 돼요. 네, 아무튼 3가지. 물을 주지 마세요. 비료도 주지 마세요. 물하고 비료 주지 마세요. 그리고 분갈이. 분갈이 하지 마시고. 그 와중에 햇볕을 많이 주시라. 그다음에 아주 추운 밤에는 천으로 꽃을 덮어주시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것도 그리고 석곡이요. 이 영상에서 커 보이는데 원래 석곡은 손가락만 합니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영상에 얘도 그렇고 이제 석곡 중에 얘는 큰 품종에 속합니다. 그래서 장생란 쪽이 아주 작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빼고 보여드릴게요. 저거 황화나 그런 거 보여주세요. 여러분들이 자 석곡 이렇습니다. 원래. 자 이런데 이렇다고 그러면은 얘는 큰 애입니다. 얘가 지금 얘보다 나이를 더 먹었습니다. 이거랑 이게 비교를 해보세요. 이렇게. 작아요. 네, 이게 그리고 원래. 많은 분들이 호접난도 얘도 그저께 어머님들이 몇 분 오셨는데 영상에는 얘가 무척 커 보였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생각보다는 작습니다라고 이렇게 입장이 하는데, 많은 거지 네. 호접 자체는 작아요. 기존에 있는 호접보다 입이 작죠. 얘가 지금 한 20, 우리 황금 호접 정도의 크기? 그거보다도 좀 더 작은. 황금보다 더 작아요.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상을 보실 때 저는 실물이잖아요. 1m 72의 실물이니까 저의 주먹이라든가 얼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보셔요. 그러셔서 생각보다 커 보이는 그런 착시 현상들이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좋았는데 옛날에 리틀선도 좋았는데 왜 내 거는 좀 작은 거 보내줬냐라고 이렇게 오해 아닌 오해를 하시는 거가 자꾸 접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한 분이 아니라 한 2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보시면서 화면보다 작네요 이런 말씀하세요. 아하. 자, 요거는 작다라는 얘기를 몇 분한테 들었는데 이거는 그럴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호접이 작다라고 하시는 거는 우리가 영상이 좀 이렇게 클로즈업하고 이렇게 가깝게 찍으니까 생각보다 크게 느껴지시지 않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어떤 분들이 구글에서 이거를 유튜브를 보면은
제가 애국인 분들이라니까는 한글로 자동으로 번역하는 거가 있습니다. 그걸 아마 틀어놓으시고 저희가 이렇게 뭐 자막이죠, 자막. 자막을 다실 때 맞춤법이 많이 틀립니다. 이런 얘기하는데 저희 자막 안 달아요. 자막 안 달아요. 그 구글이 자동으로 한 거예요. 자동으로 달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청각장애 하신 분들이 보시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구글에서 이렇게 청각장애 못 들으신 분들한테 의해서 그거를 자동으로 하는데 그거를 틀어놓으신 분들이 그 조작이 돼 있는 거죠. 그렇게 세팅되어 있는 거를 핸드폰을 누구 자제분이라도 손주한테 이렇게 좀 해달라고 자막이 안 나오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그만하시다. 서울 농부 아니에요. 예. 세월 랑릉 농부. 예. 서울 농부라고 또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 여기는 서울이 아닙니다. 서울하고 가는 세월 낚는 농부입니다. 세월을 낚는 농부입니다. 유리난농원이에요. 유리난농원. 그래서 여러분들 자, 오늘 잠깐 내일이 더 춥다고 그러는데 자, 이 추위도 아무튼 하시자고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너무 어려운 분들 계시는데 자, 이게 그래도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라든가 정말 가까운 일본이라든가 대만은 중국. 우리나라보다 더 하는 거가 대만은 경상북도만큼 정도의 면적의 섬이에요. 섬. 그러니까 그 대만이라는 나라 자체가 하나의 섬인데 바다 한가운데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제주도에 우리 코로나 환자가 작아요. 왜? 환기가 잘 되잖아요. 대만은 근본적으로 환기가 잘 되기 때문에 덜 발생하는 거예요. 병도 우리 식물도 호접도 환기가 잘 되면 곰팡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겨울에 자꾸 밀폐되고 실내로 가다 보니까 코로나가 생기니까 여러분들 정말 조심하셔야지. 특히 연세 있으신 분들은 외출하지 마시고 외출 환기는 잘 하지 해주시고. 마시고, 진짜 그런 거를 조심하셔야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공간이 넓으니까 마스크를 안 쓰는데 오시면은 떨어져 있을 때는 몰라도 가까이 이렇게 뭐 계산한다든가 이러면은 저도 마스크 안 쓰면은 죄송하고 그래서 막 쓰고 그러는데 이렇게 서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은 이렇게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조금만 제가 보기엔 한 2주만 견디면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네. 세월농부 오늘 영상이 기네요. 예. 세월농부가 추위에 대응하는 방법을 이렇게 알려드렸으니까 단 하루 이틀이라도 여러분들 신경 써서 천으로 덮어주시면 식물한테는 도움이 된다. 뿅! 고맙습니다.